누군가는 148만 원을 그대로 날리고 누군가는 148만 원을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연말 파티를 즐기고 또 미래를 위해 재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해당하는 딱 한 끗 차이만 달라지면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연금저축 IRP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세금 이야기를 하다가 너 연금저축 오래 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뭔데?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이런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안 봤구나.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었구나 하면서 좀 답답함과 동시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이거 알뜰살뜰하게 챙기셔서 손해보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연말까지 안 하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3가지 중 2번째, 연금저축 IRP 납입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본 개념 그리고 혜택 3가지까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짚어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활용하면서 얻은 실전 꿀팁 4가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제발 놓치지 마시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 싹쓸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최근 1,000만 명을 넘어서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은 OECD 1위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 좀 돈을 벌 때 노후 준비를 해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발 여러분들 노후 준비 좀 미리 하세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득해서는 안 되죠. 미리 좀 노후 준비하면은 돈 드릴게요 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노후 준비 저축한다는데 여기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거 개꿀이잖아요. 국가에서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후를 위해 저축하면은 지원금을 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연금저축과 IRP라는 계좌고요. 이 계좌 안에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넣기만 하면은 1년에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이다. 이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질적인 혜택은 3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혜택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우리 수백만 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국가에서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준다.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겠다. 얼마만큼? 너희들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금액의 16.5%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16만 5천 원이나 리워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최근 제가 12월 달에 대한민국 은행 예금 1위 이자가 3.2%였고요. 증권 사용 예금 1위, 발행어음 1위가 3.4% 이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6.5%를 준다? 게다가 워렌 버핏이 일반인들에게 강추하는 S&P 500 ETF 100년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10%가 고정된 게 아니라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를 수도 있고 해서 불확실하게 연평균 10%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금저축은 확정적으로 무조건 16.5%를 때려버린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예금이나 주식을 압도하는 수익인데다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적인 이자입니다. 이거 너무 엄청난 혜택이다. 이런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이게 보너스 혜택이 또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내가 일단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주식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펀드든 굴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당장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이걸 사면은 원래는 배당금의 15.4%, 그리고 주가 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떼가요. 그런데 이것을 연금저축에서 한다면은 이거 노후 준비 자산인데 세금 뜯지 마 하고 방어를 해줍니다. 즉 인출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예한 이 세금 부분이 복리라고 하죠. 이연된 세금의 세금까지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일반 계좌에서 돈을 모은 사람과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연금저축에서 노후 준비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단순하게 계좌 차이, 한 끗 차이일 뿐인데 자산 격차가 이렇게 난다? 어메이징. 마지막 세 번째는 저율 과세입니다. 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아예 끝까지 안 걷는다는 건 아니고 연금 수령 시에 연령별로 3.3%에서 5.5%만 걷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5.4% 대비 3분의 1 토막, 크게는 5분의 1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세금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혜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두 번째 과세 이연, 세 번째 저율과세.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세액공제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찬스이기 때문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돈을 넣고 환급을 야무지게 받아가자 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요지인데요. 여기에 한편으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제발 노후 준비 미리미리 해주세요. 노후 준비가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노후 준비 하시라고 혜택 주는 건데 이거 노후 준비 안 하고 중간에 돈 다 빼버려서 쓰면은 안 됩니다 라고 규칙을 두 가지 만들어요. 그 첫 번째 규칙이 55세가 넘어서 인출하세요. 정말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규칙 두 번째는 55세가 넘어도 일시불로 받아서 치킨집 차리지 말고 10년 이상 분할해서 월급 형식,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은 혜택을 유지시켜주고 만약에 이 두 가지 혜택을 지키지 않으면은 혜택을 환수하겠다. 요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노후 준비할 금액만 넣으시는 게 어떤가.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당장 결혼 자금, 당장 부동산 자금 필요한데 지원금만 보고 너무 몰빵했다가 빼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연금저축에 넣은 자산을 보니까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전 재산을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라도 항상 이 전체 자산의 10% 아래로까지는 내 자금을 내려가게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산 10% 정도는 55살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정리해 보니까 지금 자산 10% 정도를 연금저축에 넣어서 굴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혹시 응급 상황의 경우 합법적으로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적절하게 쌓아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연금저축을 계속 정립해 오면서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실전 꿀팁 4가지 딱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꿀팁입니다. IRP보다 연금저축을 먼저 하셔라. IRP 할까 연금저축 할까 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근본,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죠. IRP의 근본은 퇴직연금에서 파생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개인연금 축에 속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자유롭게 금융상품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자유도나 중도 인출 측면에서나 담보대출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연금저축이 훨씬 더 좋은데요. 관련해서 디테일은 또 제가 연금저축 IRP 장단점 비교 분석 영상에서 꼼꼼하게 다뤄드렸으니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꿀팁은 황금 비율을 확인하자
라는 것입니다. 이 연금저축 IRP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납입의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90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세액공제 이상 최대로 넣어도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900만 원을 다 넣었을 때 세액공제율 아까 16.5%를 받아서 총 148만 5천 원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고소득자이신 분들,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되신 분들은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이거 세액공제 한도 이런 거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납입 한도랑? 그런데 이때 사람마다 내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만큼 다 못 넣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900만 원을 넘어서 1,800만 원까지 다 넣는 분들도 있고, 뭐 사회초년생이라면은 연금저축만 600만 원 채우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납입대별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마다 최상의 황금 비율이 있는데요. 그 황금 비율 역시 제가 저축 금액별 황금 비율로 영상에 따로 다뤄드렸으니 또 디테일은 여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도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전 꿀팁은 세액공제 굳이 못 받아도 사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을 컨트롤하는, 세금을 제외해주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베이비분들, 주부님들, 그리고 다른 걸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너무 적은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사는 자유인들, 이분들은 세금이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할 필요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다 못 받는다 하면은 내년으로 2월 해서 내년에 세금이 많이 나오면은 그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연금저축 IRP의 혜택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를 못 받더라도 이 나머지 두 가지의 혜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혜택만으로도 더 우월한 혜택을 가진다. 게다가 이렇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약 없이 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부담 없이 일단 넣어놓고 굴리다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다. 오히려 자유로운 고수익 계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액공제 못 받아도 괜찮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중도 인출해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은 규칙 1, 2를 지켜야 하는데 응급 상황의 경우 합법적으로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팍팍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치거나 파산하거나 천재지변, 사망하거나 진짜 응급 상황의 경우는 페널티 없이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IRP는 중도 인출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응급 상황이다 하면은 내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괜찮은 것은, 이건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규칙을 안 지키면은 혜택을 환수하는데 그 혜택을 환수하는 게 16.5%를 기타 소득세로 그대로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내가 16.5% 혜택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16.5%만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환수 당하기까지 오랜 기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혜택만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내가 투자 수익률로 많은 이득을 봤다면은 그 수익률은
또 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그대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맹점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이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했을 때 혹시나 환수당해도 나는 이득을 보고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제가 바로 이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 4가지 꿀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노후 준비는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전 재산을 다 쓰고 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 및 안정 자금 느낌으로 연금 저축에 일부 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노후 준비 겸 자산 굴리기의 최고 효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연금 저축과 IRP고, 3가지 혜택이 깡패인데 그 중에서도 16.5%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최고의 혜택이다.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납입해서 매년 세액공제 지원 혜택도 받고 세금 회피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자. 그래서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900만 원 다 채울 필요 없으니까 한 100만 원이라도 조금씩 납입해보면서 매년 16만 5천 원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넣어보시면서 하고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12월 31일까지 돈을 납입을 해놓으셔야 이게 적용이 되고요. 일단 급하게 현금만 넣어놔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금만 일단 넣어놔도 됩니다. 이제 넣어놓은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굴려야 할 텐데 어떻게 돈을 굴릴까 하는 부분까지 제가 노후 준비용 재산은 딱 한 개에 몰빵하세요. 딱 한 개 금융상품 시원하게 꼽아드렸고요. IRP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담을 30% 하나랑 적극자산으로 담을 70%까지 딱 2개 깔끔하게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벌써 또 순식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연말까지 안 하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3가지 중 오늘 2번째까지 마스터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로 13만원 돌려받기 요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연금저축 안 하시는 분들께 공유까지 해야겠죠.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